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금 귀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남편 민호의 차 안에서 발견한 그 물건은 그녀의 10년 결혼 생활에 균열을 가져왔다. 지은은 30대 중반의 평범한 교사였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남편과 두 아이를 위해 집안일을 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왔다. 민호는 대기업 IT 부서에서 일하는 평범한 샐러리맨. 그들은 강남의 아파트에서 함께 웃으며 지냈다. 크리스마스에는 가족 사진을 찍고 주말에는 한강에서 산책했다. 하지만 최근 민호의 야근이 잦아졌다. 프로젝트 마감이야. 조금만 참아. 그는 그렇게 말하며 지은의 뺨에 입맞춤을 했지만 그 입맞춤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지은은 속으로 불안감을 느꼈지만 피곤하겠지라고 자신을 달랬다. 새 향수를 사서 뿌리고 로맨틱한 주말 여행을 제안했지만 그는 부산 출장이라며 취소했다. 그 귀걸이를 발견한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깨졌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대신 그 귀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과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날 밤 지은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다. 민호가 소파에서 노트북을 열어놓고 잠든 틈을 타 그녀는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결혼기념일 날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사진 폴더를 열자 부산 출장이라는 앨범이 나왔다. 그 안에 젊은 여자가 있었다. 수아, 20대 초반의 화려한 여자. 빨간 드레스 차림으로 민호에게 기대 웃고 키스하고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민호의 미소는 지은이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표정이었다. 지은은 그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배신의 아픔이 아니라 자신이 10년간 희생한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어둠 속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넌 내가 누군지 모르지? 그 후로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다. 민호의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그의 농담에 웃어주고 아침에 키스로 배웅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꽃을 모으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가족의 안정, 사회적 체면을 의미했다. 지은은 그 체면을 지키며 조용히 증거를 모았다. 민호가 샤워할 때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수아와의 메시지. 지난 주말이 최고였어. 아직 내 맛이 느껴져. 사진 지웠어. 혹시 모르니 지은은 구토가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스크린샷을 찍어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고 흔적을 지웠다. 수아의 번호를 왓츠앱에서 검색하니 프로필이 떴다. 씨는 추한 걸 싫어해. 지은은 웃음이 터졌다. 추한 건 너잖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호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젊음, 몸, 시간, 사랑. 그런데 그는 20대 여자와 요트에서 웃고 있었다. 지은은 단순히 떠나는 게 아니라 그를 후회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변호사를 찾았다. 여성 변호사, 이혼 전문. 아직 대면하지 마세요. 더 모으세요. 변호사의 조언대로 지은은 민호의 거짓말을 추적했다. 출장 어땠어? 라고 물으며 이미 아는 답을 듣고 그의 당황한 표정을 지켜봤다. 매번 거짓말할 때마다 지은의 미소는 더 깊어졌다. 여자가 10년을 바친 남자를 배신하면 지옥의 분노가 따르는 법이야. 한국 속담처럼 그녀의 분노는 조용히 쌓였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수아를 직접 만났다.
가짜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민호와 내가 한 짓 알아. 금요일 저녁 6시 홍대 카페에서 만나. 혼자 와은의 미래를 생각해 우수아는 답했다. 누구세요? 지은은 읽기만 하고 무시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지은은 구석 자리를 잡았다. 조용한 분위기, 숨소리가 들릴 만큼. 수아가 들어왔다. 타이트한 크롭탑과 하이웨이스트 진, 힐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앉아 기다렸다. 지은이 다가가 앉자 수아가 물었다. 누구세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안녕, 수아. 난 지은이야. 민호의 아내 수아의 턱이 떨어졌다. 그녀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침묵을 즐겼다. 민호가 뭐라고 했어? 미쳤다고. 멀어졌다고. 이혼했다고.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난 내가 신경 안 써. 내 가짜 속눈썹이나 필터나 민호의 거짓말도. 난 남자를 두고 싸우러 온 게 아니야? 이유 하나로 왔어. 그녀는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혼 서류야. 내가 민호에게 줘. 수아가 움찔했다. 왜 내가? 민호가 내가 미래라고 했대? 그럼 내 손으로 그의 과거를 끝내라고. 수아가 봉투를 노려봤다. 왜 이렇게 해? 지은이 그녀를 똑바로 봤다. 민호가 배신하고도 집에 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으니까? 10년을 집을 지으며 보낸 나를 두고 비밀을 쌓았으니까. 너는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얻은 건 내 남은 찌꺼기뿐이야. 침묵. 지은이 일어나 나갔다. 밤 공기 속에서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진짜 폭풍이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지은의 부엌은 고요했다. 레몬향 세정제 냄새, 부드러운 조명. 테이블은 완벽하게 세팅됐다. 포크, 나이프, 냅킨, 민호가 좋아하는 아이스티. 중앙에 봉투가 놓여 있었다. 수아가 돌려준 그 서류. 창가에 서서 기다리던 지은의 심장은 자유로 뛰었다. 민호의 차 소리가 들렸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들어왔다. 냄새 좋네, 여보. 저녁 뭐야?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오다 멈췄다. 미소가 사라졌다. 이게 뭐야? 열어봐. 그의 손이 떨리며 서류를 꺼냈다. 이혼 청구서. 혼란, 충격, 연후 가짜 웃음. 장난이야. 지은이 고개를 기울였다. 장난처럼 보여. 그는 눈을 깜빡였다. 지은아, 이야기 좀 해. 그녀가 끊었다.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10년 충성심 후에 수아와 몰래 만나고 민호의 입이 벌어졌다. 수아 만났어. 지은의 미소가 차가웠다. 카페에서 봉투 줬지? 기억나. 그는 슬랩당한 듯 했다. 지은이 다가갔다. 날 속였어. 모든 사랑해가 거짓이었어. 출장, 야근, 모든 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실수였어. 실수. 유리잔 깨는 게 실수지. 선택한 건 실수가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고치자. 지은이 서류를 쥐어줬다. 이미 타버린 집은 못 고쳐.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지은은 끝났다 생각했지만 민호가 속삭였다. 수아뿐 아니야. 지은이 천천히 돌아봤다. 뭐라고? 다른 사람도 있어. 바닥이 흔들렸다. 또 다른 여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은은 배신당한 게 아니라 낯선 사람과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지은은 얼어붙었다. 누구야?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가 알아? 누구? 그는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봤다. 내 직장 동료. 혜진이야, 혜진. 지은이 숨을 헐떡였다. 아니, 혜진은 그녀의 절친이었다. 일요일 브런치에 오고 병든 지은의 손을 잡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함께 울던 친구. 혜진과 잤어. 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의미 없었어. 약한 순간이었어. 지은이 뒤로 물러났다. 눈물이 타올랐다. 날 배신한 게 아니라 믿던 사람들로 날 찔렀어. 그녀는 속삭였다. 역겹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민호가 혼란스러워했다. 뭐 할 건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혜진이 전에 이상한 말을 했던 게 떠올랐다. 그게 이제 모든 걸 설명했다. 3개월 전 학교에서 늦게 일하던 날 혜진이 긴장한 채 물었다. 지은아, 친구가 널 아프게 하면 진실을 알겠어? 아니면 행복한 거짓 속에 살겠어? 지은은 웃으며 항상 진실지라고 했지만 혜진은 더 말하지 않았다. 이제 이유를 알았다. 지은은 혜진의 이름을 찾아 전화했다. 안녕, 혜진의 목소리가 밝았다. 혜진아, 다 알아. 침묵. 전화가 끊겼다. 사과도 부정도 없이 혜진은 도망쳤다. 하지만 지은은 혜진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더 어두운 비밀이 있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뭐 더 숨기고 있어? 반복되는 질문. 2개월 전 혜진이 일주일 결근했다. 독감지라고 했지만 돌아온 그녀는 달라 보였다. 불안하고 연약하고 빛났다. 이제 이유를 알았다. 지은은 혜진의 아파트로 갔다. 손이 떨렸다. 문을 두드리자 혜진이 창백하게 문을 열었다. 지은아, 지은은 말없이 들어갔다. 다른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기 울음. 그녀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 아기 누구 거야?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렇게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 민호 거야? 침묵이 답이었다. 지은이 방으로 들어가 보니 작은 아기 소년이 푸른 담요에 쌓여 자고 있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민호가 아기를 안고 웃는 사진. 지은이 비틀거렸다. 그냥 배신이 아니었어. 내 절친과 아이를 만들었어. 혜진이 울었다. 의도한 게 아니야. 민호가 떠난다고 했어? 불행하다고. 지은이 그녀를 노려봤다. 내가 내 소파에서 울 때 내 뱃속에 내 남편 아이가 있었어. 혜진이 흐느꼈다. 지은에게 더 이상 말도 눈물도 없었다. 명확한만. 그녀는 아파트를 나왔다. 이번엔 진짜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냥 떠나지 않았다. 상처를 힘으로 바꿨다. 상담을 받고 혼자 여행을 가고 배신당한 여성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지은아, 과거로 돌아간다면 바꿀까? 사람들은 묻지만 아니야. 민호가 날 부쉈지만 난 더 강하고 현명하게 재건했다. 자유롭게. 배신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의 대가는 컸다. 지은은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됐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꼈으며 민호는 사회적 체면을 잃고 후회 속에 살았다. 선택의 대가는 모두가 치렀다.